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근로 현장에서는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지만 근로자는 인상을 체감할 수 없거나 오히려 실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 소득 주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목표인데 아직 연착륙 징후는 뚜렷하지 않은데요. 초기 혼란은 어떻게 봐야 할지 박효정 기자가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손질한 생선을 포장해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길 하루에 7시간. 롯데마트 노동자 이현숙 씨는 이렇게 한 달 일에 130만 원 정도를 손에 쥡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했건만 임금 인상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급이 오르긴 했는데 원래 받던 수당을 올해부턴 못 받게 돼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근로자들과 노동자들이 입장에서는 신선수당하고 근속수당 없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저임금 7,530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을 주면서 마치 뭔가 더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올해부터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인 이마트 노동자들의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복지 차원이라고 내세우지만 노동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회사의 꼼수 때문에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고 호소합니다. 인원 충원도 안 해준 상태에서 시간만 단축한다면 저희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많은 업무를 그 시간에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대기업 근로자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약수동의 한 작은 방에 모인 40, 50대 여성들이 쉴 새 없이 손을 돌립니다. 견출지나 스티커 같은 문구용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 포장부 직원들로 대부분 5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들이지만 이달 말이면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회사가 포장부를 없애고 외주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최고 임금이에요. 이걸 받아서 우리가 심심해서 반찬값 벌러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걸 받아야 우리가 한 달 뭐 애도 가리키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경비원과 청소부 같은 취약계층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휴게 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예 해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보안관 체력 기준서를 갖다 주면서 거기에 의해서 뽑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항의를 하고 들어간 거죠. 16사람 중에서 6사람을 잘랐단 말이요. 홍익대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청소 노동자를 줄이면서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장의 부당한 처우를 조사했더니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임금을 덜 주는 사례가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서류상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정부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수당을 깎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를 감독하는 한편 영세 사업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걸 만든 이유는 그 정원들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고용하십사 하는 지금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꼭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인데 영세 업주들에겐 이마저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거 혜택도 4대 보험 넣어주고 또 그거 받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직원들은 4대 보험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충격만 있고 효과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자리와 물가 등의 임금 상승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적어도 석 달은 지나봐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당연한 목표로 내세울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지켜봐가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 지불 능력이 상당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레벨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물가의 상승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관련된 다른 정책들과 결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나눠줘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주도 근로자도 울상인 상황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국도 규제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여, 부가가치세 부과에서 거래 금지까지 다양한 수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 독일과 싱가포르는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통화의 유통과 거래를 아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가 갑자기 규제에 과속을 하다 반대 여론에 또 멈칫거리는 사이에 시장에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상화폐는 무려 순식간에 1200분의 1로 폭락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새 가상화폐 12기 상장됐습니다. 상장 당시 가격은 개당 180만 원, 하지만 약 1시간 만에 1200분의 1인 1,5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는 다른 거래소에서 약 1,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만 누군가 180만 원대에 상장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시세를 모른 채 비싼 줄 알고 무작정 샀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곳부터 주주가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니 금융의 상식으론 이해 못할 일들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졌고 최근에는 수시로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거래를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설 태세입니다. 정부는 관련 은행 계좌의 실명 확인 때까지 거래를 사실상 막았고 대형 거래소 중심의 업계단체는 당분간 신규 가상화폐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편법을 통해 신규 가입을 받는 거래소도 등장했고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했다는 거래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소리만 클 뿐 갈팡질팡하며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사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그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 시 해킹을 막는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한 곳에 저장돼 있지 않고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돼 공공거래장부로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장부를 함께 관리하는 건데 특정 부분만 해킹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전성이 뛰어나다 보니 보안이나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고강도 규제들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다퉈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진출한 SK CNC, LG CNS 등 IT 업체들은 당장은 큰 영향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파생 상품을 만드는 중소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가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기반 확대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지 않고 가상통화와 관련 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2022년 100억 달러, 약 1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벌써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규제가 기술 발전에 싹을 자르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 여성의 연간 유산율이 23%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직업건강연구실장 연구팀이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유산 위험도는 직장인 여성이 가정주부 등 비근로 여성의 1.26배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유산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휴일에 일을 했다면 연장 근로로도 보고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서 판결에 앞서 이번 주 공개 변론을 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변론 사건이라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30여 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게 연장 근로에도 해당된다며 휴일 근로는 물론 연장 근로에 따른 임금을 더 달라는 취지입니다. 하급심은 미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이를 연장 근로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6년이 지났지만 결론은 쉽게 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장 근무 수당을 더 줘야 하는지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에 휴일 근무가 포함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한 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대신 노사 합의로 한 주 12시간에 한해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주중 5일로 보면 주말 이틀, 각 8시간을 더해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주말이 포함된다고 보면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대법원이 하급심대로 판결을 확정하면 통상 68시간으로 해석되던 근로시간의 관행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일하면 연장 수당까지 줘야 하는 만큼 사용자 측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사회적 파장도 예상되는 만큼 공개 변론을 열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 변론되는 사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맨손으로 맹독성 코브라를 잡는 연습을 하는 말레이시아 소방관들의 이색 훈련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열대 우림인 탓에 공공기관이나 주택에 뱀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라는데요. 자카르타에서 황철원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20대 소방관이 대형 독사인 킹코브라와 눈싸움을 벌입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겨누다가 급기야는 입맞춤이라도 할 듯 얼굴을 가져다 댑니다. 말레이시아 트렌가누 소방구조부 소속 뱀 전문가인 무하마드 아지지 아브드 아지즈의 뱀 포획 시연입니다. 올해로 21살이 된 그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뱀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방관이 돼 뱀을 다루는 훈련을 받으면서 공포를 극복하고 오히려 뱀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아지지는 소방서 내부 훈련에 더해 전문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비결을 배운 끝에 올해부터 말레이시아 각지의 소방관에게 뱀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관이 됐습니다. 이처럼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말레이시아의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독사를 구분하고 안전하게 포획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격을 당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열대우림인 말레이시아에는 최소 30여 종의 독사가 서식하며 연간 수천 명이 뱀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연합뉴스 황철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검은 옷을 입고 한자리에 모인 여성들. 그런데 석지연 아나운서, 이 중에 아는 얼굴이 많죠? 네, 그러네요. 엠마 왓슨도 보이고 또 나탈리 포트만, 메릴 스트립까지 우리가 잘 아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7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5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기념사진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주요 배우와 감독들이 검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헐리우드의 여러 매체들은 순간적인 블랙아웃과도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권위 있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여배우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 옷을 입은 걸 보니 분명 대단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여배우들이 검은 드레스를 입은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미국 영화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유명 영화 제작자 겸 이 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폭로 사건입니다. 그는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로 반지의 제왕이나 굿윌 헌팅, 또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을 제작했고요. 미국 타임즈가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1984년부터 수십 년간 많은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 기사가 나온 건데요. 평소 그가 여성 인권과 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면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터라 파문은 더욱 컸다고 합니다. 네, 잘 나가는 영화제 작가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일삼았다니 정말 비열한 것 같은데요. 제일 나쁜 갑질행위 아닌가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접대를 요구했는데요. 이 같은 만행은 용기를 낸 제보자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폭로 기사가 나오자 헐리우드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고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리즈 위더스푼, 제니퍼 로렌스, 또 레아 세이두 등의 유명 배우들도 모두 피해자였는데요. 그동안 영화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여성들의 인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모두 침묵하고 있었던 문제를 최초로 고발한 제보자를 비롯해서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고백한 배우들의 용기 덕분에 이 하비 와인스타인은 이제 퇴출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파문을 계기로 SNS에서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하는 이 미투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요. 나도 그렇다라는 의미의 미투를 해시태그로 달아서 이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투 캠페인을 주도한 헐리우드의 여배우와 스태프들은 미국 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타임스업이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세간의 이목이 두려워 고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할리우드의 사례를 보니까 용기 있는 고백과 또 연대의식이 성범죄 피해를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 미투 캠페인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잠잠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피해를 입고 이를 고용부에 신고한 여성 근로자는 한 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까지 합치면 그 피해 건수가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실 얼마 전 회장님의 성추행을 고발한 여비서의 경우도 외롭게 아직까지 혼자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 처벌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갑질 성범죄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해자에게 대한 이 강력한 처벌을 할 때 이 같은 갑질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십 년간 암묵적으로 이어진 할리우드 내 갑질 성범죄가 근절되는 과정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또 가해자에게는 강경한 처벌을 내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